자, 지금 열심히 공부들 하실 때죠. 근데 영상 강의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저도 뭐 직장 생활 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늦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우선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건 아니고,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좀 봐주셔야 돼요. 제가 1류부터 6류까지 제 노트를 드릴 건데요. 이걸 다 메일로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 전에 설명을 몇 개 더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요. 사실 제가 이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을 보면서 정말 인터넷에 정말 유튜브에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방대하게 많아요. 또한 그 많은 영상들을 저는 거의 다 봤다고 거의 다 봤는데요. 유명한 강사님들 보면 맛배기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다는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고 나머지는 거의 유료라든지 아니면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좀 해놓으신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저곳 좀 찾아보고 영상을 좀 모으고 해서 제가 노트를 좀 많이 만들었었어요.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요 영상이 첨부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도 많이 잡아먹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위험물 산업기사 계산 문제는 다 드렸죠. 이거는 뭐 그냥 사실 계산 문제는 이렇게 어렵진 않았고, 요번에 1류부터 6류까지 정리를 할 건데요. 이 영상은 좀 길더라도 좀 끝까지 봐주세요. 예,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요거는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다른 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 자료만 봐도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셨으면 해요. 자, 이건 제가 여기 멘토 필수라고 해서 멘토 김병훈 선생님 강의라고 해서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드렸고요. 이게 메일 보시면은 요거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복사해 주시면 이 영상 보실 수 있도록 좀 해놨고요. 그리고 참고 영상이라고 한 건요. 이 참고 영상은 인류 위험물이 제가 이 인류 위험물을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참고 영상을 봤더니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 영상을 좀 하나 넣어놨어요. 이것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시면 유튜브 영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참고 영상 보시고요. 이거 인류 위험물 이게 소방 안전에 관련된 영상이에요. 한 3, 4분뿐이 안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인류 위험물이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이래서 화재가 나면 뭐 질식 소화를 해야 되니 냉각 소화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들 위험물 자격증 공부할 때 소화 방법이 또 따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 얼마 길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멘토 김병훈 선생님 강의 가셔서 거기에 보시면 선생님이 요거를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염소산 염류부터 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저는 뭐 선생님이 이런 자료는 주지 않으셨는데 저도 요 멘토 김병훈 선생님 강의를 가지고 이 산화성 고체에 대해서 이렇게 다 글로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부분은 또 첨가해서 여기다가 이 프린터물에 다시 넣어놨고요. 사실 이거를 다 일일이 타이핑해서 워드로 쳐놨으니까요. 제가 이 자료를 다 메일로 다 보내드릴게요. 예. 그리고 구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아니고 시험 합격 제가 이게 또 자료 만들다 보니까 이 오타도 가끔 나요. 이거 저도 쉬는 시간에 직장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사실 오타 수정해야지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공공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 그래서 수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또 이제 요거 좀 수정해 주세요. 이게 제일 간편한 것 같아서요. 웬만해서 구독 좀 한번 눌러 주세요. 자,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인류 위험 문제 산화성 고체 참고 영상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필수 영상, 요 강의에 들어가지고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선생님이 강의에 대한 노트예요. 그래서 염소산 염류, 과염산 염류, 무기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 외의 과산화물이에요. 이건 이게 없어졌네요, 제가. 예, 무기과산화물이에요. 그러면 무기과산화물 외의 과산화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오타가 또 빠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 좀 적어주세요. 예, 무기과산화물이고 여기다가 알칼리 금속이에요. 금속의 과산화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고요. 여기 또 알칼리 금속 외의 과산화물이에요. 이 외의자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음산, 요오드, 그 다음에 질산염류, 과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는 위험 등급은 I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눴고요. 이게 무게는 지정 수량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놨고요. 근데 이게 되게 암기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앞 글자만 일단은 따왔어요. 처음에 아자잖아요. 영, 과, 무, 부. 그죠? 영과 무부. 그래서 무부는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아영이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요괴가 나오는 영화다. 그리고 그놈이 이 요괴죠. 과체중이다 라고 해서 좀 오글거리는 영상이지만 끝까지 참고하겠습니다. 그놈이 과체중, 즉 비만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스토리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요. 저는 이렇게 스토리를 기억을 했어요. 물론 김병훈 선생님도 이런 형식으로 외웠는데 이거 좀 외우는 방법은 각자 개인적으로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이제 영과죠. 과염소산 염류, 무기과산화물 하는데요. 요렇게 외웠어요. 아영과 무부, 요질 나오는 영화, 그놈이 과체중, 즉 비만이다. 이렇게 외우면은 요 앞 글자만 따면은 과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유난히 인류에서는 조금 더 하나 더 외울게요. 이게 나칼암이잖아요. 이게 나칼암이 뭐냐면 나트륨, 칼륨, 암모늄. 그죠? 이거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시는데 의외로 이렇게 외우면 되게 간단해요. 자, 나칼암, 나트륨, 칼륨, 암모늄이 이렇게 쓰이는 건데 요 세 가지, 그리고 이 과만 마가 하나 더 붙어요. 이 마가 마그네슘이에요. 그리고 무기과산화물 나칼리, 나칼암, 나칼리. 그리고 요 하나는 좀 틀리죠? 예, 알칼리 금속 외의 과산화물인데요. 이것도 발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칼인데 시옷이 더 들어갔어요. 이거 시옷이 왜 들어갔냐면, 이건 칼륨이 아니고 칼슘이라서 제가 리을에다가 시옷을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오타는 아니에요. 그리고 바륨. 그럼 나칼암이 거의 다 나와요. 칼라 있고요. 칼라. 자, 근데 유튜브 선생님, 김병훈 선생님이요.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거는 이렇게 알려주진 않으셨어요. 근데 찾으면 있는데, 이것까지 화학식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불음산하고 요오드산, 저도 관연도 문제 다 풀었는데, 이거 요오드산에 대한, 이렇게, 화학식은 없었어요. 화학식은 없었고, 그리고, 인류는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질산칼륨,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니까 흑색화약, 숯가루, 유황가루. 이 영상을 이것만 가지고 외우시면 안 돼요. 김병훈 선생님 설명한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이 노트 필기한 거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 저기 가끔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이거를 인쇄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 이런 데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요번에 인류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류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제가 중요한 거 유황, 철분, 50마이크로, 뭐 50 미만 재배 이런 건 선생님 설명한 거고요. 그렇게 이렇게 그 별표 2개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이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또 암기도 했고 이건 제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암기했다라는 생각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표 2개는요. 마그네슘 2ml체 통과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는 제외, 2ml 이상 막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그네슘. 그럼 즉 입자가 크면 제외한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나머지는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 곧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어떻게 암기했냐면요. 황적을 유인하려면 마철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그래 황할인이죠. 황할인, 정린, 유황, 인화성 고체까지 외우고 유인하려면 인화성 고체는 좀 뒤에 있죠. 그래서 마철금이 필요하다.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 근데 얼마큼 필요하냐? 500kg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주정수량이랑 같이 외울 수가 있어요. 뭐 황적이 100명 있다. 뭐 100명이다 이제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제가 좀 외웠어요. 인화성 고체는 100 다음에 1000이니까 이런 형식으로 이류는 외웠고요. 이제 삼류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삼류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거 이제 색깔은 따로 넣어놨으니까요. 요것도 색깔은 좀 불에 탔을 때 이런 색이 난다. 요거는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못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요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금수성이에요. 이거 자연발화 금수성이잖아요. 다 자연발화 금수성은 아니고 유난히 황림만 자연발화예요. 얘만 자연발화성 물질이라는 거. 나머지는 다 금수성 물질. 예, 요거는 좀 중요해요. 시험 봤을 때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연발화 물질이다. 황림만 유전이 자연발화성 물질이다. 나머지는 다 금수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요. 칼라라는 사람이에요. 뭐 어쨌든 뭐 어떤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칼륨, 나트륨. 그래서 알 2개를 황린에 넣었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칼라가 알킬 알루미늄, 트리메틸 알루미늄하고 트리에틸 알루미죠. 알 2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루미늄, 리듐 이렇게 해서 황린에 넣었다. 그래서 알카리 금속, 토금속, 유기금속이 되었다. 그걸로 숯과 인화하여 칼슘, 알루미늄, 탄화물을 만들었다. 이런 어떤 스토리상으로 기억을 하시면, 네, 그래도 암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런데 뭐 금속에, 여기 숯과 인화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수소화합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인화화합물. 요렇게 좀 외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건 선생님이 설명한 건가? 요거는 수소와 칼륨, 리듐 요거를 이렇게 따로 넣어놨어요.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시면 되고. 예, 이제 4류 넘어가기 전에요. 자, 제가 요렇게 3류까지만 일주일 동안 3류 동안 하는데요. 1류를 했잖아요. 그럼 요렇게만 외운 게 아니고, 인류를 어느 정도 암기가 됐다. 즉, 요거가 암기가 됐다 그러면, 암기가 됐다? 요거보다는, 이건 금방 외워요. 이게 금방 외우게 되는데, 요렇게 했다라고 하면, 요 우연물, 선생님의 멘토 네이버 카페에 가면은, 이제 멘토, 우연물의 자격증, 여기 보이시죠? 여기 카페 가시면 요거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 산화성 부체에 대한, 1류부터 6류까지 외우시는데, 이렇게 반응식이에요. 화학 반응식 요거를 인류 어느 정도 요게 외워졌다라고 하면 여기
카페에 가셔서 이거 다운 받으셔서 이거를 같이 외워주세요. 예, 이유는 그래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뭐 따로 외우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요. 시험을 보실 때 시험 문제 잘 보시면요. 관연도 문제 잘 보시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인류의 산화성 고체인 염소산 나트륨의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 인류 위험물의 과산화 칼륨에 대한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소산 칼륨이잖아요. 염소산 나트륨, 염소산 칼륨이죠. 인류 위험물의 염소산 칼륨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라고 하면 이놈에 대한 분해 반응식을 같이 외워 보시면 훨씬 더 시험 보셨을 때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거 두 개 따로 외웠었거든, 처음에요. 근데 이게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위험물의 산화성 문제 보니까 인류 위험물의 산화성 고체인 염소산 칼륨에 대한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한 염소산 나트륨이잖아요. 염소산 나트륨 알루미늄이랑 합하면 요 화학 반응식이 된다. 그러니까 인류가 어느 정도 인류 공부하시면서 요거랑 요 인류 위험물이랑 같이 암기하시는 게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올린 세 번째 영상이었죠. 이게 수산화 뭐 이온, 질산, 염산, 과망간산, 우리가 황산, 탄산, 중크롬산, 이거 인산. 그리고 S하고 O 만나면 SO2가 된다. 이거 필수로 꼭 외워주셔야 이 화학 반응식 외우실 때, 암기하실 때 훨씬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요거는 꼭 암기를 하시는 게 요 반응식 암기하실 때 좋습니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아까 삼류까지 설명드렸죠? 제가 이제 삼류는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사류오염물이죠. 이 사류오염물은 정말 외울 게 제일 많기도 하지만 시험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사류오염물이에요. 그래서 강의도 하도 많아가지고 1, 2강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자, 이놈은 사류오염물이잖아요. 얘는 액체예요. 인화성 액체. 주유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별표 2개 붙인 거. 그래서 일단 특수 인화물이에요. 자,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저 맨 밑에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죠? 이 비행기예요. 비행기인데 오염물은 비행기와 주유소를 생각하시면 암기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돼 있죠? 예, 요걸 비행기를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사류 오염물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특수인화물이에요. 그걸 특수석. 그 다음에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수석은 가장 비싼 석. 그리고 1석유류도 일석도 가장 비싼 석이죠. 그래서 특수석과 1석은 좌석이 비싸서 술이 알코올이죠. 400리터를 서비스로 준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암기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맞춰졌냐면요. 요 지정 수량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리터 죄송해요. 이거는 50리터하고 특수음성 50리터고 이 알코올이 400리터를 왜 주냐면 알코올이 지정 수량이 400이라서 그래요. 예, 이래서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특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특수,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이황화탄소, 디에틸 에테르,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 그 다음에 산화프로필렌 이렇게 있는데 앞 글자만 땄어요. 이디아산. 그러면 이디아산 커피. 이디아라는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디아산 커피라고 해서 외웠고요. 그래서 앞 글자 이황화탄소, 디에틸 에테르,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런 뜻이 됩니다. 이디아산 커피 전문점 있을 거예요. 커피숍인가? 예,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신 것 중에 이렇게
멘토 선생님은 설명이 빠진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게 비수용. 이 이황화탄소하고 디에틸에틸은요 비수용이에요.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리고 수용이고 뭐 요런 형식으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요게 좀 중요하구나, 이런 게 시험에 나왔구나 하는 걸 요렇게 좀 노트 필기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디에틸에테르 같은 경우는 C2H5O, C2H5 이렇게 좀 암기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구조식으로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시겠어요? 이게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 이게 잘 보이셔나 모르겠어요. 이게 C 두 개잖아요. 그럼 C가 두 개, 그죠? 하는 게 두 개. 그 다음에 H가 5개죠. 하나, 둘, 셋, 넷, 5. 중간에 O가 들어가고, 또 C2잖아요. C 두 개, H5. 의외로 이게 이게 화학식이 잘 안 외워지시면 구조식을 조금 몇 번 그리시면요. 이거 디에틸에테르는 이렇게 좀 구조식만 좀 외워 놓으시면 의외로 잘 암기가 좀 잘 돼요. 저도 이거 도저히 안 외워지는 것들은 이제 구조식을 찾아서 좀 했어요. 그래서 멘토 선생님이 이건 구조식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에서는 제가 다 넣어놨어요. 예, 이렇게 됐고, 이 사료유물을 암기하실 때는 이게 좋습니다. 이게 특수석, 1석, 2석, 3석, 4석, 나중엔 동물석, 이렇게 해서 외웠고, 특수석 1석은 좌석이 비싸서 알코올 400리터를 서비스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사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았어요, 저는요. 오류랑도 헷갈리기도 하고. 자, 이제 사료에 1석유류거든요. 자, 이나 좀 중요하고요. 이제 비수용 200리터, 이제 수용. 이제 비수용은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 이거 수용은 물에 용해된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휘발유 벤젠 톨루엔. 그죠? 1석유류의 비수용 휴벤톨이라고 했어요. 휴벤톨이 메틸 에틸 케톤을 타고 클로디온 성으로 가서 의사에게 초산 처방을 받았다. 그죠? 그리고 수용 400리터 시인화수소 아세톤 피리딘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시안화수소를 그냥 시인이라고 외웠어요. 이거 하나 뺐죠? 시인이 아세톤 먹고 피리를 불렀다. 이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앞글자만 외우면 휴벤톨이죠. 휴벤톨, 이렇게 휴벤톨, 메틸에틸 케톤, 클로디온. 이 화학식 안 쓰는 건요, 선생님이 알 필요 없다. 뭐, 거기까지 시험 보는 데는 자주 나오지, 출제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좀 빼놓은 겁니다. 예, 이렇게 선생님 설명한 부분까지 제가 꼼꼼하게 다 이제 화학식 적어 놨고요. 자, 암기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예, 화학식이 비수용하고 이제 수용하고 이제 같이 외워야 된다. 예, 이렇게 해놨고요. 이런 형식을 했습니다. 사료는 비행기 생각하시면서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등유경유를 훔친 송근유, 등유경유 송근유, 테레피뉴를 또 훔쳤다. 또 스틸이죠, 훔치는 건. 그래서 클로로랑 같이 그래서 장과대가 크게 아팠다. 크실렌이죠. 이거 보시고 나서 뭐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이해 안 될 부분은 아니고.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건성유, 동식물 유류에서 10,000리터인데, 예, 이거, 건성유의 요도값이 130 이상, 이거 시험에 가끔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정동진의 아들과 해 보러 간다. 이렇게 해서, 이걸, 건성유에 대한 종류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정어리유, 동유, 아마인유, 들기름, 해바라기유. 그죠? 정동진의 아들과 아들이죠. 아마인유와 들기름과 해보러 간다. 해바라기유. 이런 형식으로 썼어요. 뭐 말도 안 되지만 그냥 뭐 제 나름대로 기억하기 편하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요. 보고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 안 되면 뭐 나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료는 이렇게 중요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건 뭐 윤활유, 기호, 실린더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 좀 중요합니다. 요오드 값의 정의, 유지 100g에 부과되는 요오드의 g수. 그리고 사료 위험물 못지않게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오류 위험물이에요. 아마 사료 오류는 필수적으로 거의 다 암기하셔야 될 거예요. 진짜 암기 사항도 다른 교재를 봤는데 되게 많고요.
자, 그래서 오류는 자기반응성 물질이거든요. 이 자기반응성 물질인데 참고 영상 보시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제가 뭐 어렵지만은 여기 구조식도 다 넣어놨고요. 이게 구조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뭐 NO2인데 ON2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다네요. 선생님 설명 안 한 부분도 이런 부분 제가 넣어놨어요. 트리니드 페놀 분해 반응식. 분해 반응식은 그 화학 반응식에 선생님이 준 거에 없는데 그렇게 한번 제가 써놨어요. 이건 또 어떻게 외웠냐? 이건 제 와이프 이름이에요. 김지유가 제 와이프가 니트로 2개죠. 니트로 2개. 예. 니트로 트리니드 톨루엔하고 페놀이에요. 자동차 부스터를 사용한다. 즉 악셀을 잘 밟는 저희 와이프거든요. 그래서 뒤질 것 같다. 히히히 라고 이렇게 외웠어요. 예.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외우시면 돼요. 와이프가 안 봤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육류우연물 산화성 고체 요것도 제가 아마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일단 타이핑을 다 해가지고 이거 메일로 요 자료를 다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다운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봐서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드려도 되긴 하는데 봐서 제가 찾아서 같이 다운받아 드릴게요. 여기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인류우연물 하시고 요거랑 같이 인류하고 얘 이류하고 얘류 이류우연물 요렇게 같이 이류하고 얘 이류 같이 외워주시는 게 시험 보실 때 항상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벌써 30분이 다 돼가는데요.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처음 실기를 볼 때 한 번에 불합격됐어요. 요 책을 봤거든요. 근데 이 책이 뭐 나쁘다 좋다가 그런 건 아닌데요. 이 책이 계산식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되게 어려웠고 설명도 간단하게 했었는데 관연도 문제가 좀 적다. 그리고 설명은 조금 자세히 잘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설명 좀 잘 돼. 여기서 이제 구조식 같은 거 제가 여기서 책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책에 이게 구조식 같은 거, 이런 거 좀 찾아봤던 게 인터넷에 뭐 거의 다 있는데 찾기 귀찮을 때는 이걸로 좀 찾아봤던 거.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거는 여기 보시면 우연물 자격증의 모든 그 멘토 선생님이 그 관연도 문제를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 있어요. 저 이거를 거의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계산 문제도 잘 선생님이 여기서 있던 거를 제가 갈취를 좀 했고요. 어쨌든 저는 저기 뭐 다른 책 뭐 교재를 다 보셔도 상관없지만 요렇게 그 김병훈 선생님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 거까지 이렇게 했고 2020년도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기능사 문제도 좀 추가로 해주셨어요. 근데 기능사 문제랑 산업기사 문제랑 비슷하대요. 저도 이렇게 봤는데 비슷하더라고.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 영상 좀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이거 뭐 중간에 뭐 스킵하고 뭐 하는 상관없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산기체 방정식은 여기 온도 압력이 있고 온도가 있으면 이산기체 방정식을 쓴다. 죄송해요. 잘 안 보였네요. 이 이산기체 방정식은 언제 쓰냐? 그 온도하고 압력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이산기체 방정식을 쓴다. 요거 기억 잘 좀 해주세요. 메일로 또 이거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자, 이 교재를 진짜 없으신 분은 요렇게 좀 요거 얼마 안 해요. 요 책이 진짜 싸긴 싸더라고. 그래서 요 교재를 그 실기에 대한 기출 문제만 저는 여기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요거를 봤더니 거의 95점대 95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부러 하나 틀렸거든요, 내가.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책을 좀 보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